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힘을 냅시다. 네. 먼저 자기 소개부터 좀 하고 시작할까요? 네. 힘내세요. 네. 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기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보네요. 네, 저희 뭐 자주 본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식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언제 봤나요? 주말에 보고 이틀 전에 보고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수요일 밤에 다시 만나게 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근황 토크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뭐 딱히 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네, 뭐 저희 내부자들 근황은 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뭐 비슷하게 네.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각자 뭐- 위치에서 진료하고 그러게 뭐 좋은 소식 없어요? 좋은 소식 없어요, 전. 되게 단호하시네요. 진짜 없어요. 네. 저도 뭐 떠오르는 거는 없네요. 동훈이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제 감성 사진들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네, 아. 여러분 오동훈 선생님 인스타 좀 팔로잉 해주세요. 지금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마음 먹었는데 네. 숫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네, 좀 네. 약간 속상하셨어요. 너무 아. 막 그 사진이 네. 좋더라고. 반응들도 좋지 않았나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뭘 저도. 잘못해요? 멋있더라고요. 다자이오사무 이렇게 딱 그런 것도 책을 있고, 올리고. 스토리도 그렇게 하고, 네. 또 사진 올린 거 이제 정면을 보지 않는 약간. 인스타 감성 아니에요? 네. 네. 찍는데 어려웠어요, 많이. 네. 두 분은 별로 안 봐주실 줄 알았는데,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요. 제가 꼬박꼬박 좋아요도 누르고 있고.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코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너는 언택트 시간이에요. 네.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들려드리고 또 그 중에서 키워드 하나를 뽑아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사연 준비되어 있을지 김지훈 선생님 목소리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0일에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인 청소년 학생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기든 외모는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고1 때까지 10년 동안 왕따를 당하면서 제일 크게 작용했던 건 유독 유별나게 못생겼던 외모 때문이었다는 거를 중학교 때 깨달았습니다. 이쁜 아이들에겐 친구들이 저절로 다가가 적응도 빨리 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는데요. 저한테는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았고요. 제가 먼저 다가가야 그나마 조금 반응해주는 정도였어요. 항상 친구가 없었고 아이들은 다 저를 싫어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은 마음에 항상 밤마다 울고 아침마다 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는 왕따를 당한 것이 다 제 탓이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당장 학교 가지 않으면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다른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우리 애가 이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냐고 전화한다고 해서 억지로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혼자 다니는 것도 지겹고 싫었기 때문에 점점 더 가기 싫어졌고 학교에서 두드러기 발작과 두통, 복통, 심하면 이명까지 이런 생기는 스트레스성 질환 등으로 아팠을 때가 잦았습니다. 그럴 때 집에 오면 저희 어머니는 넌 그런 거 가지고 조퇴를 하냐면서 항상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왕따를 당해서 학교 가기 싫었던 게 외모 때문이라고 못생겼기 때문에 친구가 안 생기는 걸 어떡하냐는 제 말에 엄마는 그 정도면 너한테도 문제가 있다. 한 번도 친구와 제대로 잘 지낸 적이 없는데 너 잘못도 있는 거 아니냐며 저를 비판하셨고 저의 외모도 같이 비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의 얼굴을 볼 때마다 못생겼다고 말하는 건 기본이고 발하고 귀는 지 아빠 닮아서 못생겼다. 코는 여드름이 자주 나서 더 뚱뚱해 보이냐. 이마는 동해바다도 아니고 왜 이렇게 크냐. 너는 누굴 닮은 거냐 하면서 외모를 비하하셨고 제가 하지 말라 이러면 네가 예민하다고 엄마가 장난으로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냐고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살찐 제게 돼지 새끼라고 욕을 하시고 그만 좀 먹어라. 너는 먹은 걸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놓고서는 간식을 주시고선 제가 먹지 않을 때 너 왜 이거 안 먹었냐면서 엄청 화를 내십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친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쌍수를 했는데 이젠 쌍수를 한 눈을 가지고도 쌍꺼풀이 너무 두껍다, 라인이 맞지 않는다, 끝이 갈라졌다, 너무 부었다 등등의 비판을 하십니다. 제 얼굴만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저 학원 친구들 얼굴을 보고선 진짜 못생겼다, 인물이 없다, 너가 제일 나은 것 같다라며 그 아이들까지 비판하길래 화를 냈더니 야 너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엄마니까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라며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엄마는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면서도 항상 외모 비하를 하십니다. A 연예인이 나오면 아 쟤 눈하고 코같이 했네, B 연예인이 나오면 쟤는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징그러, C 연예인을 보면 쟤는 애 낳고도 저렇게 이쁘고 돈 잘 벌네, 부럽다 나쁜 년 같은 말을 항상 하십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제 얼굴이 마음에 드는데 어머니 때문에 밖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고 대학교 가서도 외모 때문에 친구들이 저한테 다가와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밖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을 하면 다 제 외모가 못생겨서 웃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밖에를 잘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외모로 인해 자꾸 거울을 보게 되고 거울만 보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고 계속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고 계획을 세우기도 해서 스스로가 불안합니다. 저는 엄마의 어느 장단에 어느 기준점에 맞춰야 할까요? 하지 말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말했고 제가 고통받는다는 걸 충분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는 어머니와 연 끊을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반응도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지금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결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외모에 대해서 비하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고민이신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두 분 듣고 좀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네, 중간중간 진짜 뭐 한숨이 나올 정도로 네,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좀 힘든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고생이 많으셨겠다 싶고 그리고 이 아마 이제 들으시면서 아마 다른 청취자분들도 좀 많이 공감을 하셨을 텐데요.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힘든 얘기들이 네, 이 위에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사연 많이 줄였습니다. 네. 저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사연 끝에 저렇게 말을 하시는 어머니의 심정이 너무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딱 같은 마음이었어요. 네. 네, 아무리 이게 무슨 마음일까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정말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저도요. 굉장히 정도가 심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따돌림 당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진짜 많아요.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그러니까요. 분들이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로 집에서까지 이렇게 공격받는 분들이 계세요. 네가 잘못한 거지, 야, 네가 문제지, 네가 이상해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갖고 있는 경우들을 진료실에서 종종 듣고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정말 이 어머니는 거의 최종 보스급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뭐 다른 게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죠. 맞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갈피 못 잡게 만드는 거. 그리고 너는 못생겼다라는 얘기를 계속 그렇게 주입해가지고 믿게 만드는 거. 아니 그것도 애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그걸.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참 그래요. 우리가 이제 차차 좀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사연자분의 심리, 좀 어떤 마음 상태일지 거기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마음이 뭐 지옥이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요. 자기 편이라고 느껴지는 대상이 이분에게 지금 한 분이라도 있을까가 제일 염려가 됩니다. 친구들이 항상 거의 없었고 집에서는 이렇게 비난받는 상황. 게다가 다른 정말 좋은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이 정도로 고립감을 느끼면서 참 어떻게 버티셨나. 그러니까 못 버티시니까 이렇게 자살 시도도 하셨고 자살 생각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정말 장기적이고 극심한 만성적인 우울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우울증의 증상들로 인해서 자존감도 좀 더 떨어져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만성적인 우울증이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어렸을 때 보면은 이 학교 가기 싫고, 네, 그때 막
뭐 두드러기 난다든지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이명 뭐 이런 신체 증상들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네. 어렸을 때 학생들은 이제 이런 우울증 증상이 학교 거부나 이런 신체 증상들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오래된 좀 만성적인 우울증 상태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학교에 갔을 때 즐거운 경험이 전혀 없으셨던 것 같거든요. 항상 좀 고립되어 있었고, 제가 먼저 다가가야지 그나마 조금 반응을 해주는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얼마나 또 눈치가 많이 보이고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워낙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만성적으로 좀 거부당한 상황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이거를 다른 사람 탓으로도 돌려보고 상황 탓으로도 돌려보고 했을 텐데,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에 원인은 난가 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래도 안 좋게 바라보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대학교 가도 친구들이 나한테 안 올 거야. 맞아요. 어떤 공동체 가도 그럴 거야. 그리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다른 사람들 웃는 것도 나 때문이야. 라면서 극도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 보이는 반응들이 지금 관찰되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뭔가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그것들을 두고 나를 좀 비웃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지금 부분들이 있는데, 관계사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나와 특별히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중립적 자극도 나와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인데, 이게 결국에는 자아의 경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어떤 초기 사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도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맞아요. 이런 것들이 흔히들 이런 관계사고까지 얘기하면 이거 뭐 조현병이나 망상장애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그게 맞는데 이게 만성적인 우울증이나 혹은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맞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따돌림을 경험하신 경우에도 그 반응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사실 모든 내용들이 다 좀 충격적인데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두 분께서는? 뭐니 해도 그 살찐 그 사연자분께 돼지 새끼라고 욕을 하신 뒤에 그만 좀 먹어라. 그러니까 너는 먹는 걸 좀 줄여야 돼. 라고 하시고 또 간식을 주신 뒤에 먹지 않으면 너 왜 이거 안 먹었어? 라면서 이 화를 내시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가끔 진료실에서 이렇게 웃을 때 있어요. 헛 웃음이죠.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네. 진짜 뭐 어쩌라는 거야? 막 이 말이. 이게 진짜 더블 나오죠. 메시지죠. 네. 정반대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네, 진짜 장단에 맞출 수 없게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이런 느낌을 받는 것도 당연해요. 네. 사연 말미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고민이다. 제 환자분 중에 이제 정말 많이 좋아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어머니께서 좀 비슷한 느낌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시험으로 오랫동안 이제 시험들로 고생하다가 이번에 시험 봤는데 좀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시험 잘 봤냐? 그래가지고 잘 봤다라고 했더니 잘 봤어요. 그랬더니 너는 맨날 잘 본다고 해놓고선 다 떨어진다라고 또 비난. 아유. 네, 그래서 그때도 저도 참 들으면서 헛웃음이 나왔거든요. 잘 봐서 이번에는 좀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그거 역시 비난으로 돌아오는 상황. 뭘 해도 뭔가 그냥 결국엔 결론은 비난. 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이런 식으로 그 더블 메시지를 받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잘못이고 저렇게 해도 내가 잘못이구나.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해도 잘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 뭐 자신이 없어지죠. 네. 아까 오동훈 선생님이 가스라이팅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거 진짜 가족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진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만약 진짜 가스라이팅이라면 어머니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우리 그 심리에 대해서 이제 또 차차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엄마한테 이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는 왕따를 당한 것이 다 제 탓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뒷부분 지금 당장 학교를 가지 않는다면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도대체 다른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우리 애가 이렇게 학교를 가기 싫어하냐고 전화를 한다고 했다. 참 이 부분도 그렇죠. 사연자분이 이 당시에 진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도움을 청했는데 더더욱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적이지 않은 부모님들은 많이 계시는데 이 정도로 비공감적인 분은 좀 드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야 학교 가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묵살하거나 좀 등 떠밀거나 이 정도인데 뭐 안 가? 그러면 그래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애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한마디 하지 뭐. 그러니까 협박이죠 거의. 제가 볼 때는 공감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 따님에게 뭔가 분노가 향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공감 능력 없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진짜 협박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남들이 다 못생겼다 해도 아유 우리 딸 예쁘다 가 나오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건 인지상정이거든. 근데 진짜 따님에게 약간 앵거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다른 데서 온 분노가 향해 있나? 라는 생각도 약간 들 정도고요.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두 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이제 친구들과 연예인들까지도 다 까내리는 부분. 네. 부럽다 나쁜 년. 그 부분. 또 받았으면 나오네. 그 부분에서 이 어머니의 진짜 머릿속에는 외모, 예쁜 거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되게 크게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왜 나쁜 년이 나와? 그 연예인이 뭘 잘못했어? 자기보다 돈 잘 벌고 자기보다 예쁘기 때문에. 쟤는 애 낳고도 저렇게 이쁘고 돈 잘 버네 부럽다 나쁜 년. 이 말은 자기는 애 낳아서 그렇지 못하다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딸 낳고 아이 낳고 인생 뭐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쟤는 저렇게 여전히 인기 많이 받고 사는 나쁜 년이라는 심리가 혹시 숨어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분도 그냥 완전 추측 썰이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 외모를 되게 중요시하고 거기서 관심 받는 게 되게 중요했던 사람이 나이 들면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 이거는 내가 결혼했고 내가 애 엄마가 됐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 따님에게 약간 투사하고 전치시켜서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어머님은 모두 까기 인형 같아요. 따님도 까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까는데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본인한테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른 사람들한테 있거든요. 따님은 뭐 이렇게 생겨서 싫고 뭐 저렇게 행동해서 싫고 연예인들은 다 나보다 잘나서 싫고 성형해서 싫고 모두 다 싫어요. 네, 그러니까 투사가 정말 완전히 몸에 좀 배어버린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사에 모든 거를 다 투사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내 안에 담아놓을 수 없는 그런 분처럼 느껴져요. 마음 그릇이 간장 종지만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 처리가 안 되니까 뭐만 하면은 다 빌미를 잡아가지고 그 공격성을 다 이렇게 배출시켜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참 어머니가 네, 지금 뭐 계속 어머니 본인 스스로에게 만족 못하시고 사셨겠죠. 네, 계속 부족한 거 계속 떠올리고 어머니도 참 힘드셨을 거는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면서 마치 나는 조금 더 괜찮고 나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힘으로 사시는 분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상대보다 낫다는 걸 확인하려면은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서 깎아내려야만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학원에서도 뭐 사실은 이
학원 친구들을 막 비난하잖아요. 얘는 이렇게 못생기고 얘는 못생기고 그나마 네가 제일 낫다 라는 게 이게 평소 어머니가 다른 친구 관계 뭐 대인 관계에서 해왔던 방식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악플만 다는 사람들의 심리인데 이거를 현실 세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 악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 자체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그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굉장히 미성숙한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사연자분께서 좀 마지막 부분에 그 수십 번 수백 번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충분히 제가 고통받는다는 걸 알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을 하신 어머니 심정이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신 거는 사실이시겠지만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건 모르실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힘들 건 아니고 나는 그냥 장난일 뿐이고 나는 엄마인데 사실 이런 장난은 당연히 받아줄 수 있는 거고 넌 그냥 예민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버텨야 또 뭐 사회생활 한다. 이런 생각이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고통받는다는 걸 어머니는 충분히 알지 못하신다는 거. 네. 그 어떻게 사람이 그걸 모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으면 그럴 수 있고요. 공감 능력이 정말 극도로 부족한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엔 꽤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감정 끓은 얘기를 했고 김정 선생님이 간장종지만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님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면 사실 엄마된 입장에서 불편한 마음이 들죠. 아, 얘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좀 안쓰럽고 걱정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라고 분류되는 감정들이 이렇게 계속 생겨나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도 담아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넘쳐버려. 간장충지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로 이제 밖으로 튕겨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딴 거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다 네 탓이잖아. 근데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 엄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기 때문에 딸을 비난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적합한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안쓰러워요, 사실. 그러게요. 사연자분이. 참 그리고 참 어머니한테 아쉬운 부분이 비난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힘들면 네, 그래 그 100번 양보해서 어떤 부분을 뭐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거를 좀 알려주고 해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비난밖에 없고 이외에는 버텨라. 이런 메시지밖에 없거든요. 네.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죠. 네. 저는 어머니에게 굳이 진단을 하나 붙이자면은 뭐 당연히 저희가 직접 뵙지 않고 진단 얘기하는 건 항상 뭐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immature personality를 붙일 것 같아요. 미성숙한 인격장애. 네. 뭐 많이 고민했습니다. 경계성 인격일까? 그것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미성숙한 인격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참 이렇게 남 탓하는 것처럼 뭔가 잘못됐을 때 탓할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비난할 대상을 찾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참 이 부분 있잖아요. 바라고 귀는 지 아빠 닮아서 못생겼다 라고 한 부분. 이 부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연자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또 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도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비슷한 부분을 이제 딸에게서 찾거나 그런 게 보일 때, 네, 더 딸을 공격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남편에 네. 대한 어떤 감정이 조금 더 손쉬운 대상인 엄마의 입장에서 좀 만만하고 손쉬운 대상인 딸에게 옮겨왔다. 뭐 일종의 전치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죠. 어떻게 판단할지는 네. 좀 더 생각할 문제지만 뭐 개연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더 친할머니 도움 받아서 했던 쌍꺼풀 수술도 더 비난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네. 이것도 그냥 썰입니다. 근데 이런 정도로 사실 엄마가 공감적이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영향이 되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학창 시절부터 얘기하지만 그 전부터 맞아요. 분명 있었을 거고요. 제가 참 지금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진료실에서도 여러 번 만나고 깊은 관계가 쌓여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뭐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좀 말을 꺼내보자면은 당연히 지금 따돌림이 외모만으로는 아닐 거예요. 네, 분명히 외모만으로는 아닐 겁니다. 대인관계 그 패턴에서 분명히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머니와의 관계, 그게 대인관계의 원형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감받지 못하는 분과 깊은 관계, 따뜻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학습이 아마 안 돼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계속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엄마가 나를 받아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학교나 어떤 집단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친구들이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 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말 못하고 위축되어 있기가 쉽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미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미 무리가 쥐어지고 나는 자연스럽게 외톨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들은 되게 냉정하고 잔인해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뭔가 수그리고 들어가는 애를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같이 자연스럽게 이제 마치 좀 도태되듯이 말하자면은 무리에서 떨어져서 홀로 지내다가 이렇게 좀 따돌림까지 당하게 되신 거 아닌가. 저 아이는 무슨 사정이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공감 능력을 발휘할 여력이 아이들에겐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 성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아이들은 말 그대로 미성숙한 뇌 상태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요. 아이들은 솔직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에게 도움될 대상,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대상만을 찾지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본인의 외모에서 원인을 찾고 계시지만 어쩌면은 이제 어머니하고의 그런 경험들이 이제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태도에 영향을 주었고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좀 고립되게 되는데 결국에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좀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혹시 저희 얘기로 또 한 번 상처를 받으실까봐 그럼 뭐 어떻게든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자칫 하실까봐 그 점이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조언들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앞서 이제 두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왕따를 당하셨는데 어느 시기는 외모가 조금 더 많은 영향을 줬던 시기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나는 결국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는 따돌림을 당했어 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 크면 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외모 자체로 요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분명히 더 적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사실 따돌리고 나서 이유를 찾는 것 같은 생각도 저는 많이 합니다. 네, 그냥 일단 따돌린 뒤에 걔는 예뻐서 따돌리는 거야. 뭐 얘는 너무 깍쟁이라서 따돌려. 너무 안 씻고 다녀서. 너무 합리화하는 못생겨서. 거군요. 네. 사실 더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외모가 나는 뭐 문제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따돌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과거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반화하신 거죠. 맞아요. 네.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외모는 하나의 요인일 뿐이죠. 네. 이거 이외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좋은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외모가 안 중요하다는 말 아니에요. 외모는 실제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하지만 허경 선생님 말했듯 그게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걸 전부처럼 느끼고 계시지만 그 느낌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생각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네, 분명히 다른 요소들이 더 이거를 역전시키기 위한 앞으로 달라지기 위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너무 뻔한 얘기겠지만 뭐 싸이가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제일 잘생겨서 그렇게 유명해졌겠습니까? 네, 그런 예시들은 뭐 찾아보면 셀 수 없이 많아요. 네, 저도 저희 고등학교 때 가장 매력적이었던 가장 인기 많았던 친구는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냥 모두가 좋아하는 친구 한 명 있었는데요.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네, 정말 잘생김과는 그래도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듯 분명히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장점을 사용해서 관계를 맺어보실 그런 사실, 그러니까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결국 그러다가 한번 성공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실패한 뒤에 다시 힘을 얻어야 할 집에서, 네, 완전 꺾여버린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요. 저는 이제 사연자분한테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은 뭔가 내 탓을 하는 엄마의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한 발 떨어져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희도 자연스럽게 조금 그런 시각에 물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따돌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하는 사람이 정말 뭐 화풀이 대상을 찾아서 이렇게 막 본인의 가진 공격성을 표출하는 어떻게 보면 그 나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결국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왜 하필 나였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원인을 나 자신에서 찾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사연자분 같은 상황은 엄마가 계속해서 네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연자분이 따돌림을 당하신 건 정말 운 나쁘게 질 나쁜 아이들을 만나서 그런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됐을 뿐이지 일단 사연자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모 관련한 부분에서는 뭐 제 이야기보다도 요거 뭐 저 종종 말씀드리는데 그 악동 뮤지션의 이수연 네, 씨가 수연 씨가 이렇게 팬하고 네, 얘기한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힘들다는 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수연 씨가 외모 개축안에 대해서 예쁘다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 하면서 어쨌든 이 이수연 씨도 외모로 안 좋은 추억이 많아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씀드린 게 저는 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뭐 눈이 크고 턱이 갸름하고 코가 높은 얼굴을 좋아하고 미국은 뭐 광대 나오고 쌍꺼풀 없는 얼굴을 매력적으로 생각한다. 라면서 누군가 정해놓은 이런 미의 기준에 맞추기가 너무 어렵지 않냐. 라면서 네, 누구한테 맞출 필요가 없고 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그건 내가 행복한 거다. 어차피 다들 자기 미의 기준이 있는 거라면 그냥 내 미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가까이 하도록 나를 가꾸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쨌든 이 사연자분께서는 스스로는 그래도 네, 외모에 만족을 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도 그렇게 만족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예,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계속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기준에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되냐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기준에는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사연자 분의 외모의 부족? 잘못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도 봐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사실. 일반적인 기준에 보면 굉장히 예쁘겠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외모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얘는 뭐가 있고 해서 다른 부분에서 분명 비난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차피 네, 그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다. 수 없는 거고, 네, 그걸 좀 아시고, 네, 조금 네. 거기서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연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신 부분이 진짜 다행이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트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은 바뀌시지 않으실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상수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내가 돼야 돼요. 어머님을 바꾸려고 노력하시지 말고요. 비 오는 하늘에다가 아무리 왜 비가 오냐고 소리쳐봤자 그러면서 내가 피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젖기 마련이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예, 그냥 당장 독립하는 건 아직 청소년이어서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을 거고 그럴 때는 그냥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집에서는 그냥 잠만 잔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머니께서 공격하시는 말에 지금 상처받는 건 분명히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도 기대심이 남아있기 때문일 거거든요.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들처럼 좀 따뜻하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심이 있는 걸 텐데 참 이 말 드리기 너무 좀 안타깝지만 그 기대를 확실히 내려놓으실 때 더 심리적으로 독립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뭐 너 눈이 너무 부었다.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고 네, 살이 너무 쪘다 그럼 하고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너무 그러니까 대응하는 시간을 너무 오래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 감정 소모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악플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보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곧바로 지우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마의 이야기도 더 길어지기 전에 응 하고 이제 듣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자리를 피하는 거 그게 최선일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종우 쌤이 얘기한 것처럼 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나이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계실 텐데 뭐 기숙사라든지 좀 뭐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진학한다든지 네, 비슷한 옵션이 있다면은 네,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시점을 기점으로 그런 사건, 그런 이벤트를 계기로 완전 그냥 성격이 달라졌다. 다른 대인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네, 종종 뵙거든요. 네, 분명히 가능합니다. 네, 과거가 꼭 반복되지 않고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머니에게 영향받지 않는 본인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머니의 어떤 장단에 어느 기준점에 맞춰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누차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맞출 수 없습니다. 맞추면 기준이 바뀔걸요? 네, 좀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런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의 길을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안타깝지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 반은 불안하고 걱정된다 하셨는데 네, 어머니 아마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반대하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어차피 어떤 선택을 하셔도 반대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사연자분 하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사연자분께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쭉 드려봤고요. 저희 이야기가 사연자분이 조금 마음 정리하시고 방향을 잡아 나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키워드 토크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키워드는 뭐죠? 매력입니다. 매력. 네. 제가 정했습니다.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외모는 결국 여러 가지 매력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 굉장히 중요하지만 분명히 연예인들 정말 겁나게 잘생긴 사람인데도 인기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보단 분명 못생겼는데 인기가 넘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외모는 매력도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 세 명이 생각하기에 매력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으면 해서 좋습니다. 뽑아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매력이요? 네, 매력 저는 목소리. 네. 어때요? 목소리로 좀 많이 먹고 들어갔어요 그동안? 동원이 목소리가 좋잖아. 네네네. 아니에요. 목소리도 뭐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모의 일부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거죽의 그 외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체 기관이 내는 일부니까요. 저는 약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약간 이야기할 때 약간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을 엄청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칫 좀 이렇게 거만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내가 이제 많이 경험을 해봤고 뭔가 그거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인생을 조금 관조하는 듯한 태도? 조금 통달한 것 같은 태도? 아등바등 안 하는 태도? 이런 이제 걸 지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요. 좀 언제 그런 걸 느꼈어요? 글쎄요. 뭐 사회에 나와가지고 사실 저희 주변에서 그렇게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네, 의사 친구들 중에서는 없었던 것 같고 다들 아둥바둥. 네, 다들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 타입이고, 예, 그냥 뭐 사회 나와서 만난 모임에서 만났던 어떤 형이 있는데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 사회 경험도 많고 뭐 가진 것도 많고 뭐 그런 분이신데 그냥 그분이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그 전달하는 방식에서 되게 여유로움이 많이 묻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를 내세우지 않아도 나는 나 스스로가 충분히 많은 걸 잃었다는 거를 알고 있어 라는 느낌을 주는 건데 이거 되게 뭐라고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사회적으로 뭐 성공했다면 성공한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뭐 대단한 부를 쌓거나 뭐 외적으로 뭐 엄청나게 훌륭하거나 뭐 그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그래서 태도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계기였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고 저는 동훈이랑 약간 말이 겹칠 수 있는데 건방지지 않은 당당함 이 정도? 분명히 뭔가 당당하고 이렇게 뭔가 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딱 적당해서 남들에게 뭔가 저는 뭐야 저런 느낌 안 줄 정도의 딱 그 적절함을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선을 아는 사람. 그니까요. 이것도 참 표현하기 되게 어려워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적당하게 스스로를 어필할 줄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은근하게 자신이 이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태도들이 매력적이죠. 네. 그래서 그 매력이 사람을 끄는 힘이잖아요. 네, 사람을 끄는 힘. 사람을 끄는 힘. 어쨌든 그 목소리도 그러니까 저도 여유로움. 그러니까 뭐 보면 뭐 말을 빨리 하시는 분도 있고 천천히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보통 확실히 좀 천천히 얘기했을 때 여유로움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그렇게 천천히 얘기했을 때 흡입력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한테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게요. 이제 목소리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저희가 진짜 진료실에서 여러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목소리와 말투가 진짜 확실히 호감을 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차분한 톤이신 분들, 맞아요. 차분한 톤에 좀 이렇게 단정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라 그래야 될까? 말이 좀 짜임새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두서없이 나열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정제된 것 같이 단어 선택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한 티가 나는 그런 말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호감을 느껴요. 저는 막 얘기도 해요. 마음에 든다고? 되게 사람한테 호감을 주는 말투다. 제가 되게 좋은 느낌을 받는다. 네, 좀 너무 대쉬 같나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네. 전이 유발자. 네. 그리고 저는 네, 이성도 그렇고, 네, 동성도 그렇고, 그 똑똑함에서 저는 좀 매력을 느낍니다. 공부 잘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뭐 센스라고 할까요? 센스. 네. 그런 게 좀 보일 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뭐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를 그나마 짚어보면 여유 아닐까요? 여유. 근데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약간은 불안하고 위태한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끌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지는 매력이 또 있어. 그러니까요. 네. 약간 보호해주고 싶은 막 병양미
연양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백치미 얘기도 있었고. 네. 아 그러게요. 그 생각해보면 매력이 참 다양해요. 그러니까 쇼미더머니 요번 거는 역시 안 보시겠죠? 네네. 네. 못 보고 근데 있습니다. 그 염타 씨가 그 심사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그 약간 그 긴장하는 그런 불안에서 오는 재미가 있다. 근데 그런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되게 딱딱딱딱 해서 되게 완벽하게 끝내지 않더라도 되게 매력 있는 무대가 있거든요. 네. 사람도 그런 거죠. 약간 좀 진솔해 보이는 면이 있죠. 네. 그렇게 좀 불안한 태도들에서 오는. 근데 매력은 정말 다양한 게 정말 다양한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그 경계성 인격에 대해서 그 기존에 방송도 많이 했었고 모두가 좀 주변 사람들이 힘들 수 있는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경계성 성격의 그 매력에 빠져서 힘들면서도 연애를 못 끊어내시는 분들 얘기 진짜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근데 실제로 진료실에서 봬도 매력이 있으세요. 맞아요. 어떤 포인트에서 네 그렇게 느끼시는지 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진짜 매력은 이렇게 다양한가요? 4차원 매력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심지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얘기를 하다 보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매력이라는 게 정의되기가 한 가지로 정의되기가 어렵고 각자의 기준이 전부 다 다르니까 동시에 여러 사람을 만족시키기도 참 어렵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네. 그거를 뒤집어서 말할 때 모든 사람한테 욕먹는 사람이란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한테 욕먹는 사람이란 어딘가에는 그냥 나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각자가 지닌 매력이 분명히 있고 그 매력에 또 끌리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억지로 이걸 누군가에게 맞추기에는 각자의 기준도 너무 다르고 맞추기 어려워. 우리가 아까 표현하는 것조차도 좀 어려워했잖아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이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나중에 AI는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진짜 저 사람의 매력도는 이거에서 나오는 이거 점수다라는 걸 과연 분석할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못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설 곳이 없어요. 매력도 키우기 학원. 당신을 분석해서 이 점을 교정해드립니다. 그냥 각자가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매력은 뭘지 생각을 해보고 그냥 그 방향으로 자신만의 유니크함을 키워나가는 거? 그게 답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외모나 체형을 가지고 이제 나는 결국 누가 날 좋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예시로 가끔 드는 게 반려견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시추가 굉장히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추는 인기가 엄청 많죠. 그쵸. 네, 저는 예전에 키우던 저희 집 강아지 스피츠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다른 개들 보면서 흔들릴 때도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예뻐? 그러면서 정말 다양하거든요. 정말 다양한 반려인들이 자신의 강아지가 제일 예쁘고 자신의 품종이 제일 예쁘고 그거를 누가 맞다 그르다 싸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말 그대로 외모만 보고 따지는 건데도 그렇게 미의 기준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뭐 또 사연자분으로 잠깐만 돌아가자면 정말 다양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 반려견 예시. 그러게요. 네. 저는 외모 얘기할 때는 프로듀스 101 얘기를 하는데 다 원픽이 다르지 않냐. 물론 뭐 더 좋아하는 원픽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사실 외모로만은 아니고 그렇죠. 누구는 춤 좋아해서 누구는 노래 좋아해서 아니면 다른 엉뚱한 매력이 있어서 이거 다 좋아하는 이유도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는 막 외모가 별로 예쁘지 않다라고 굉장히 좀 까이던 친구였거든요. 내가 봤을 땐 귀여운데. 근데 어쨌든 상당히 상위권이었어요. 결국 데뷔도 했습니다. 네. 근데 객관적으로 미의 기준에 그냥 정형화된 미의 기준에 맞춰본다면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친구가 이렇게 뿜어내는 에너지나 어떤
행동 거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여럿 있었으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상위권으로 통과를 했겠죠? 맞아요. 네. 외모는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봐도. 외모, 매력 뭐 얘기하면 할수록 이게 진짜 다양하고 정말 복합적이다라는 거를 말해줄 수 있는 예시는 뭐 끝없이 있네요. 그러니까 함부로 매력이 없다, 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네. 누구를 대표해서 그걸 말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매력 있다 없다는 진짜 어려워요. 매력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그렇죠, 더 그렇죠. 있을 수 있고 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냥 매력이라는 게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고 기준도 너무나 다들 다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일률된 기준에 맞출 수 없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진 힘을 찾아내고 내 매력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의 스탯을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네. 나는 이게 강점, 이거 약점, 이거는 중등도. 그럼 어떻게 분산, 우리가 모든 걸 다 100점으로 키울 수는 없잖아요. 어디에 이제 몰빵을 할 것인가, 뭐를 집중적으로 키울 것인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겠죠. 다들 어떤 매력이 좀 있으세요? 갑자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넘어가십시다. 벌써 끝내죠. 네, 오늘은 이렇게 외모를 비난하는 어머니 때문에 고민하는 사연자분의 사연에 이어서 매력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뭐 키워드 토크는 살짝 중구난방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믿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애초에 AI도 분석 못한다. 좋습니다. 네, 오늘 언택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항상 저희가 또 도움 드리고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는 사연자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 이메일 주소 brainrich6@gmail.com brainrich 숫자 6 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감사히 읽고 또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중한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